안녕하세요. 프롬 수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롬프트 실험실로 간단하게 한번 GPT-5를 리뷰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GPT-5가 8월 7일 날 출시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오픈AI는 이 GPT-5를 두고 GPT-4 그리고 5 시리즈를 종합한 최고이자 가장 지능적인 인텔리전스한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자동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태스크의 어떤 사용자의 태스크를 분류해가지고 최적의 모델로 응답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GPT-5는 어떤 분야이든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조성하게 했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출시하고 나서 GPT-5만을 남겨두고 기타의 GPT-4나 5 시리즈의 모델들이 다 플랫폼에서 사라지면서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들은 GPT-5의 어떤 톤이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며 예전 GPT-4의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서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출시하고 얼마 안 돼서 오픈AI는 이런 문제가 라우팅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EO 샘 알트만은 이런 트윗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Auto Fast Thinking 그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 또 For is back 하면서 in the model pick up for all paid users by default. 디폴트로 유료 사용자 한해서는 다시 예전의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이 챗GPT 웹 세팅에 가보시면은 O3나 4.1 GPT-5 Thinking Mini 같은 것들을 넣어두었으니 사용을 하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 저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벤치마크를 보면서 GPT-5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GPT-5를 프롬프트 레벨에서 테스팅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것들은 최근에 바이럴이 되는 어떤 키워드를 잘 곳곳에 이렇게 홍보 문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이브 코딩인데요.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측정하는 이 벤치마크에서도 역대 다른 기타의 모델들보다 최고점을 기록했고 시각적 추론 능력에서 대부분의 인간 전문가를 능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코딩을 잘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5의 컨셉은 에이전틱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라우터가 이 질문은 빠르게 혹은 더 깊게 생각하는 어떤 인스턴트하고 thinks longer한 것들을 사이에 두고 선택하게 한다라는 게 또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 왔는데 챗GPT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 페이드 유저인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보이고 레거시가 된 모델들도 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간단하게 프롬프트 테스트를 조금 이 웹상에서 해봤었는데요. API 사용도 해보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한 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One size fits all. 이 단일 모델 GPT-5만으로 이 범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챗GPT인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 플랫폼에서 이 단일 모델이 정말 많은 수억 명의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양한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단일의 라우터가 사용자 의도에 맞게 답변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사용자 의도를 잘 팔로우업하지 못하고 특히 한국어로 넣었을 때 instruction following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GPT-5가 대화 맥락을 놓치거나 너무나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프롬의 영향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빠른 초안을 요청을 했는데 불필요하게 심층 분석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제 follow questions를 통해서 멀티턴으로 사용자가 뭐를 더 할 수 있는지를 유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내용을 생성하거나 어떤 인터랙션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뎁스 있는 해설을 기대했는데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출력 결과물을 보면요. 챗GPT 4를 선택해서
그 4의 답변에 익숙한 분들은 생성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톤 앤 매너에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GPT-5 같은 경우는 유사한 질문을 했을 때 톤 앤 매너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버라이빌리티가 좀 적고 구조나 서술 패턴이 반복돼서 항상 끝에는 어떤 물음으로 끝나고 서술 방식도 유사하고 전개 방식이 굉장히 템플릿이 픽스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이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는 많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개인화된 그 인터페이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경험과 독창적인 통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태스크를 함에 있어서 뭔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조금 간단하게 한 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저는 이런 5개 위주로 평가를 하고는 합니다. 한국어의 경우에서 LLM이 일반적으로 좀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호한 요청에서 의도 파악을 실패하는데 그게 한국어의 문맥이나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죠. 그리고 문화적 뉘앙스를 캐치하지 못해서 의미를 제대로 미싱할 때, 그리고 멀티모달은 특히 그렇지만 한국어의 부정어 처리에 정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 않다, 뭐 말하라, 이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를 테스팅을 좀 해보고요. 세 번째는 다중 지시 충돌입니다. 한 문장에 여러 제약과 우선순위가 섞이는 경우 이 모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멀티 스텝스를 나누는가,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한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왠지 이 미국에서 만든 이 LLM이 정말 모를 법한 도메인에서 모른다고 하는지 이 할루시네이션 체크를 위해서 또 이런 이유를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5번째는 챗GPT가 에이전틱 AI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에이전틱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연쇄 실패를 보이는가, 그래서 초반에 라우터가 의도 분류를 미싱하면,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툴이나 에이전트 호출이나 데이터 조회까지 오동작 하게 될 텐데, 이 실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답변을 하고, 실패한다면 어디서 실패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귀결을 시키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테스트한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좀 영상이 너무 길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한 15분 안에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한국어 문법을 잘 못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아래 어떤 이 Corporate Summary Agent에 들어가는 프롬이에요. 시스템 프롬인데 이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어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꿔달라 그러고, 이 시스템 프롬프트 원본에 있는 한국어 단어는 번역하지 말아라. 톤은 포멀하고 테크니컬한 톤을 유지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톤앤 매너를 바꾸지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톤앤 매너뿐 아니라 한국어에 있는 뭐 공손법에 해당하는 폴라이트 엔딩 폼이라든지 디퍼런셜 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시면 다음은 요청하신 영어 문장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원문 내 Korean words는 번역하지 않았으며 전체 문장은 어투로 끝맺음은 모두 습니다로 작성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작성 결과를 보면요. 귀하는 이상해요. 그 다음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코리안에서 작성하는 한국어 너무 이상하고, Corporate Summary Agent입니다. 여기서부터 문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답변에 실패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글 요약하지 말고 핵심 인용 문구만 뽑아줘 라고 하면 대체로 LLM들이 한국어의 부정어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롬에 핵심 인용구만 뽑아달라고 하고, 이 텍스트는 테크런치에 있는 그 챗GPT에 대한 어떤 기사를 넣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한국어 부정문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그리고 인용구를 쿼테이션을 잘 처리를 하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GPT-5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다음은 그래서 뽑은 핵심 인용구들입니다.
요약 아님, 그대로 인용. 그 GPT-5에 출시됐을 때 첫 번째 좀 놀랐던 점은 기존에는 이 모델이 존대를 하는 게 디폴이었는데 GPT-5는 반말이나 되게 간단하게 이제 추격된 어떤 언어들을 쓰더라고요. 뭐 밈이 아닌 그냥 뭐뭐 했음, 뭐뭐 짧음, 뭐뭐 그냥 명사로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게 인용구가 아닌데도 이 기사의 모든 문장을 다 인용을 자기 스스로 한 거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잘못 실패한 그러한 처리 실패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 의도 파악의 실패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었던 기사에서 인용구를 뽑는 태스크인데요. 그 어떤 태스크를 하더라도 지금 빨강색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장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이걸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용자가 이렇게 이 인용구를 뽑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의도 실패, 답변 실패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모든 태스크마다 거의 끝에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지 원하시면은 뭐를 더 해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인터랙션이 다소 너무 단조로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스크를 시켜봤어요. 사용자 의도 파악 실패인데 어떤 계약서를 넣고요. 이 계약서 안에 리스크 섹션을 찾아 표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리스크에 해당하는 내용에 있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해줘 라는 어떠한 것들을 시켜봤습니다. 이 태스크는 뭘 보기 위함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복문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계약서에는 실제로 이 리스크 섹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답을 볼 때 리스크 섹션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할루시네이션으로 생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의도 파악이 실패됐다라는 어떤 또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의도 파악은 한 것 같아요. 리스크 섹션을 찾아서 표로 정리해줘. 근데 다만 정답을 찾지 못한 거죠. 다음 문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 How many R's in the strawberry라는 거를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요. 딸기의 딸에는 자음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GPT-5에. 그러면 이 딸기의 딸이라는 글자를 인식해서 자음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이 딸기의 딸을 그냥 이거에 스코프를 맞춰주지 못하는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 풀었어가지고 6개라고 하는데 정답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이 for의 모델이 더 잘 풉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딸기의 딸에 들어가 있는 자음 개수가 2개. 그리고 혹시 딸기의 딸이란 말을 중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 언어 유희나 말장난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더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롬프트를 테스트해 본 결과인데요. 제 생각은 이제 물론 더 잘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이런 단순한 어떤 태스크에서 빈번하게 답변에 있어서 실패를 조금 하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GPT는 오픈 AI는 GPT-5의 프롬프팅 가이드를 내놓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써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어떻게 퍼폼하면 되는지를 이 프롬프팅 팁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데 제가 요 프롬프팅 가이드는 또 다른 컨텐츠로 곧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도 이 GPT-5로 프롬프트 테스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